자, 이번에는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시간입니다. 뉴스 속에 돈이 되는 기업을 찾는 시간입니다. 이서구 부장 함께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매주 뉴스 찾느라고 고생이신데 오늘은 이제 네. 9월 한 달간 우리가 쭉 봤던 종목들은 좀 리뷰를 하신다고 하니까 네. 좀 필요합니다. 뭐 어떤 이유들에서 했는지, 상황이 달라졌는지, 또 주가는 얼마나 움직였는지 궁금하거든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동안 새로운 내용을 계속 방송하느라고 과거 데이터에 대해서 저희가 소위 복귀를 못했었는데요. 오늘은 9월 한 달 동안 방송 내용 그리고 관련 종목에 대해서 좀 이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점검을 갖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9월 달 보면은 월요일이 5번 있었더라고요. 네. 예, 그래서 저희가 5주 동안 5개의 이슈로 종목을 선정을 했습니다. 이미 나온 뉴스와 더불어서 뭐 한 2주 정도는 향후 이런 이슈가 될 가능성, 계절적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과 초점을 맞춰서 좀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9월 종목 전반에 대한 리뷰를 좀 한번 보겠습니다. 5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서울반도체, 한정기술, 고려아연 세 종목인데 서울반도체 같은 경우는 14% 수익을 좀 보여줬고요. 한정기술과 고려아연은 뭐 강보합 정도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제가 하나 말씀드릴 것이요. 오늘 장중 종가가 아니고요. 지난 금요일 종가 현황으로 수익률을 매겼고요. 그리고 편입 평균가는 저희가 제시를 했을 때 분할 매수로 매수 밴드를 설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평균가로 말씀을 드린다라는 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그 이외의 종목으로 최근 들어서 이글벳과 디오테크 말씀을 드렸는데 이글벳이 지난주에 말씀드렸는데 상당히 좋았습니다. 네. 예, 지난 금요일 현재 21.8% 그리고 다소 아쉬운 종목이 디오텍인데요. 손절가가 이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 종목이 손절가가 이탈이 된 상태였지만은 전반적으로 크게 놓고 보면은 향후 상승할 수 있는 주가 요인이 좀 더 남아 있기 때문에요. 9월 한 달 그래도 선방한 케이스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장이 좀 정체 상태였는데요. 몇몇 종목은 아주 좀 치고 나가서 발군의 실력을 보여줬네요. 예, 그러면 9월에 이 종목들을 우리가 볼 때에 구체적으로 어떤 뉴스들이었고 어떻게 이슈가 됐는지 또 현재는 어떻게 상황이 좀 달라졌는지 차근차근 하나씩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첫 주부터 한 종목씩 리뷰를 좀 하겠습니다. 9월 첫째 주 제가 말씀드린 이슈는 LED 교체 큰 장 섰다라는 이슈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부분이 확실히 9월 한 달 동안 이슈화가 된 흐름입니다. 최근 들어서 좀 더 급박한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당시 우리나라 그리고 중국의 LED 조명 등 교체로 성장성이 클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이슈가 지속적으로 될 것 같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서울반도체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최근의 흐름을 보면은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 있습니다. 세계적인 최대 기업인데요. LED 관련 최대 기업인데요. 지금 사상 신고가를 갖다가 계속 갱신하고 있죠. 이 상승세 그와 더불어서 외국인의 연동된 매수가 이 서울반도체가 들어오면서 연중 신고가 행진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저희 포트는 아니죠. 제가 말씀드린 데에서는 14% 정도의 좀 큰 수익이 좀 나고 있는데요. 아직까지 상승 추세는 좀 더 이어질 것 같습니다. 저희가 여기에서 1차 목표가로 제시했었던 거는 5만 원인데요. 잠시 차트를 봤으면 좋겠는데 인터넷 사정이 좀 불안정해가지고 좀 차트가 좀 안 떠오릅니다. 하지만 제가 말씀을 드리죠. 최근에 외국인의 매수세는 미국의 크리라는 회사와 주가가 많이 연동된다는 것을 꼭 착안하시고요. 1차 목표가 5만 원인데 외국인의 매수세와 크리라는 주가 지금 인터넷 보면 많이 나와 있는데요. 그 동향을 살펴보면서 이 크리라는 주가가 멈추지 않는다면 잠시 밀리더라도 오히려 추가 매수도 괜찮은 그런 상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차트 지금 잡았나요? 예, 잡혔습니다. 이걸로 한번 보겠습니다. 예. 서울반도체 좀 보고요. 예, 먼저 말씀해주고 계신데 차트를 이쪽에서 띄워드릴 테니까 네. 그래 설명을 좀 해줘 보세요. 네. 네. 자, 지금 차트를 보시면은요. 지금 저희가 9월 첫 주에 말씀드렸는데 지금 21선에 맞닿는 선에서 전 고점 돌파 갱신의 여지가 있었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요. 그 하단부에 있었던 장대 거래입니다. 그리고 하단부에 있는 빨간 선이 외국인의 매매 동향인데 그 외국인의 매매 동향이 여전히 살아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은 꼭 맞춰서 보셔야 되는 것이 앞서 말씀드렸던 미국의 크리라는 주가 동향 꼭 기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 차트를 옆에서 양태원 대표님 잡아주시는데 네. 본인이 하시는 것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포인트를 짚으시죠. 네, 역시 선수십니다. 다음 종목이요. 네.
네, 그럼 두 번째 주 바로 넘어가겠습니다. 박 대통령 세일즈 외교 첫 걸음은 원전에 있다. 네. 예, 이미 나온 뉴스였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미 나온 뉴스지만은 향후 우리가 하반기 4분기로 지나면서 여전히 이슈가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아직 시세는 제자리입니다. 그러면 차트를 보시면서 계속 말씀을 드리죠. 한전 기술. 네. 바로 지금 저희가 편입가 근처에서 맴돌고 있는 형상입니다. 즉 박스권 안에서 움직이고 있는 현상인데요. 여기에서 아직까지 모멘텀이 살아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두 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요. 박 대통령이 현재 APEC 정상회의에 참석해 있죠. 이 세일즈 외교 여기서 머물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 같은 경우에도 향후 두 개의 원자력 발전소를 지을 계획에 있다는 것으로 저는 파악을 했습니다. 네. 즉 요번에 APEC 정상회담 이후 인도네시아에서 어느 정도 이러한 부분이 좀 언급이 되지 않을까라는 부분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이번 주말에요. 요번 주 주말에요. 대구에서 2013년 세계 에너지 총회가 열립니다. 3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데 소위 에너지 관련해서는 올림픽이라고도 합니다. 여기에서 에너지에 대한 분야 요 부분이 다음 주 아마 월요일 날 좀 이슈가 되지 않을까. 그렇다면은 현재 주가 흐름 지금 보고 계시는데요. 이 두 가지 요건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 박스권 안에서의 움직임은 저가 매수의 기회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조정 시 매수 관점 보유하시는 것이 오히려 낫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은요? 네, 다소 아쉽긴 합니다만 세 번째 주에서는 옐런 FRB 차기 의장 급부상됐는데 상품 시장에 훈풍이 올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런데 다소 아쉽습니다. 상품 시장이 하루 이틀 좀 올라가는 듯 하다가 좀 제자리로 오고 오히려 저가를 깨는 이런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그다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줬습니다. 하지만 고려 아연은 오히려 제자리 흐름을 보이면서 상대적으로 상품가보다 강인한 모습을 보여주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역시 금값과 많이 연동이 되고 은값과 많이 연동이 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보다는 연과 아연, 이 재련 쪽에서의 실적은 점차 긍정적으로 아직까지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 부분이 주가에도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지금 현재 주가 흐름은 제자리 걸음입니다. 박스권이라고 할 수가 있죠. 지금 박스권의 하단부 그리고 60일선에 맞닿아 있는 상태인데요. 지금 하단부 보면은 거래량 동향에서 보면은요. 지금 이 아랫부분에서 지금 대량 거래가 있고 위에서 박스권에서 횡보하면서 거래량이 줄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외국인의 빨간 선의 매수세가 아직까지도 유지가 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아직까지는 박스권 흐름에서 상승의 좀 기운을 좀 기다리는 흐름이 아닐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중요한 지수 때문에 저희가 이제 무너지면은 또 조금 그런데 위험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은요. 그 앞부분의 박스권 하단부에 보면은요. 대량 거래가 생기는 박스권이 한 단계 레벨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뭐 몇 퍼센트로 그 이탈하면은 추세가 전환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고 보다는요 아래의 지지대가 탄탄하다고 보시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네 번째 주 좀 다소 아쉬운 주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자신 있게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스마트폰의 대세는 필기 인식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디오텍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약 7%의 손실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본래의 기업 자체 혹은 실적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인프라웨어 모기업인데요. 그날 주가가 좀 급락을 했습니다. 이 모기업의 주가가 아직까지 좀 부진한 흐름을 좀 보여주면서 지금 지지부진한 주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잠시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죠. 크게 보시겠습니다. 지금 이 손절가가 이탈이 됐습니다. 그래서 좀 급락 흐름이 좀 나타나고 있는데 하단부에요. 지금 5,000원 선 정도, 전 고점이자 전 저점이 있는 5,000원 선 정도요. 지금 아랫부분이요. 아랫부분에 지금 강력한 지지대가 있습니다. 이미 손절가가 나간 상태이지만 여기서 투자 전략을 짠다면은요. 5,000원 선에서는 오히려 여기에서 보유하고 계시다면 오히려 추가 매수 그리고 매도를 했다면 재진입도 가능한 상태라고 보여지니까요. 5,000원 선에서는 오히려 접근도 가능하다. 이렇게 종합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주, 지난주에 있었던 부분이 좀 화두가 되었었는데요. 9월 마지막 주였습니다. 올겨울 AI 유행 경고. 그다지 좋은 이슈는 아니었는데 이에 대해서 우리는 준비를 하자.
주가에는 먼저 움직이는 동향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지난주 뉴스 플로우를 잠시 살펴보니까요. 전국 각지에서 구제역 mit AI 특별 방역이라는 뉴스가 거의 하루에 한두 군데에서 계속 나오더라고요. 네. 즉 중국의 새로운 조류 독감, AI에 대해서 좀 이슈가 점차적으로 진행되면서 정부에서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주가에서는 이슈가 되면은 매수세가 붙겠죠. 그렇다면은 아직까지는 긍정적인 요소를 앞으로도 모멘텀거리를 가질 수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중국에서 새로운 이슈가 나오거나 이 AI 관련돼 가지고 이슈가 나온다면 이제는 분할 매도 관점으로 보시는 것이 맞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럼 차트를 보시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차트를 보시면은요, 저희가 말씀드린 그 다음날 잠시 주춤하다가 쭉쭉 올라가가지고 지금은 20%가 넘는 22% 정도의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쉽게 멈출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더 크게 보시면은요, 전 고점대를 강하게 돌파를 한 상태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 고점대까지 눌리더라도 저기에서는 반발력이 나올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뭐 쉽게 버리기보다는 새로운 이슈가 하나 나올 때까지는 들고 가자. 즉 뉴스 플로우를 살펴보면서 가져가는 전략이 맞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목표가로 1차적으로 제시한 것은 7,000원 선인데요. 두 가지로 관점을 보시죠. 목표가 7,000원 선이면은 반 정도 이익 실현하고 나머지는 좀 추워지면서 이 AI 관련 이슈가 나올 때까지 한번 들고 가본다라는 전략 두 가지로 한번 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5종목으로 9월달을 한 달을 좀 정리를 해봤는데요. 네. 다음 주에는 또 새로운 이슈도 있겠지만은 이런 AI 관련 이슈처럼 향후 나올 가능성이 있는 이슈에서도 한번 포인트를 잡아서 또 새롭게 또 자신 있게 가지고 나와 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이서구의 돈이 되는 뉴스 9월 한 달 동안 말씀해 주셨던 종목들을 오늘 전체적으로 리뷰하고요. 수익률과 함께 전략까지 점검을 해드렸습니다. 이서구 부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